서울시장 바뀌면 초기 재개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개발 시장 다 올스톱 되는 거 아닌가요? 박원순 때처럼 직권해제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됐든 과거처럼 무식하게 해제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2010년대 그 초반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지금도 선배 투자자들, 고수들 만나면 초기 재개발 여전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바로 박원순 시장 시절에 뉴타운 재개발 추구 전략, 무려 서울의 400여 곳을 직권 해제. 그때 그 악몽, 초기 재개발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당연히 생각들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초기 재개발 리스크가 높아요. 비상장 주식이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2012년부터 진행된 직권 해제. 서울은 무려 400여 곳의 사업장이 해제가 됐습니다. 무려 40만 호 정도 아파트가 날아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뭐가 들어왔죠? 벽화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카페 같은 게 들어오면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힙한 장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기 주민들이 다 살고 있어요. 여기서 장사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주민들은 불편해. 거주하고 있잖아.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다. 그럴만해.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되게 신기해 하니까. 감성 있습니다. 감수성 풍부해요, 진짜. 그림도 잘 그렸네, 보니까. 이게 바로 도시 재생이다. 아파트 들어오는 것보다 보존하고 벽화 그리는 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광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광기였어요.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굴뚝 한 동을 남겨놔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된다. 그거 때려 부시고 일반 분양 하면은 분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는데 흉물을 남긴다고 하니까 조합원들 다 뜨악했지. 그리고 한강변은 35층 이상 올리면 안 된다. 하늘을 가리면 안 된다. 남산, 북한산을 가리면 안 된다. 높게 지으면 안 된다. 정말 엄청난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봉급은 정말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구역 지정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2022년부터 구역 지정이 됐는데 구역 지정부터 아파트가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20년이 걸려요. 20년. 구역 지정부터 아파트가 들어오기까지 어마무시한 시간이 걸립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202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신통은 한 2040년 돼야 앞으로 14년 뒤에 신통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닌 것 같죠?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부가현 상고역 2008년에 구역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사월시 인가 아직도 못 받았어요. 변경 인가하긴 한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갈 길이 아직도 9만 리. 그래서 요즘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다시 그런 일 반복되면 어떡해? 서울시장 바뀌어가지고 이런 악몽이 재현되면 어떡해? 피 3억 주고 샀는데 영원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정비구역 해제되면서 나락간 투자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월부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를 했어요. 그럴만해요. 다들 나락을 갔어. 400여 곳이 취소가 됐으니까. 이걸 다 봤잖아. 살아남은 투자자들은 그거를 눈앞에서 다 지켜봤잖아. 나락가는 거를. 그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거 당연한 거야. 트라우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만큼 집권 해제는 정말 상상 이상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자, 첫 번째는 정치권의 학습 효과. 과거에는 보존 중심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공급 자체가 멸종이 돼버리니까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밖에 없구나. 보존하면은 답이 없구나. 사람들은 보존한 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신축 아파트, 대단지 이런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하는구나. 제공을 해줘야 되는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집은 남아 돌아요. 김포, 삼목대 굉장히 많아요. 신축 아파트인데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니까. 인천만 가봐요. 일산만 가봐. 싼 거 널렸어. 거기서 못 살아?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는 서울 요지의 대단지를 갖고 싶어 하는 거지. 그거를 충족시켜줘야 돼. 공급을 해줘야 돼. 이걸 다 갖고 싶어 하니까. 이러한 사실을 여야 막론하고 부정하는 건 이제 어렵다. 실제로 공급을 틀어막아서 집값이 떡상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무차별적으로 정비구역 해제한다? 이거는 진짜 미친 겁니다. 두 번째는 정비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2000년대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사업을 막 밀어붙였어.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인데 과거에는 지자체가 그림을 그려주고 지자체 의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민들 많았을 거 아니야. 추진 주체들이 실제로 용역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주처 이거를 강제하기도 했어. 일본과의 기적 보셨습니까? 2007년도. 그때의 배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추진위원장 같은 존재거든요. 깡패로 그려져. 당시 뉴타운 개발 추진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진짜 이렇게 깡패라니까. 청송 1번가 재개발 조감도 열심히 브리핑을 하는데 깡패가 브리핑을 해. 그리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되게 열심히 합니다. 이러한 분이 추진위원장이 돼야 돼.
근데 그때는 이제 문정박대 당했습니다. 내 집을 뺏어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뭘 잘 모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재개발이 뭐야, 뉴타운이 뭐야, 내 집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반대를 했어요. 내 집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옵니다. 야, 너희들 이제 대단지 아파트에 살면서 쾌적한 놀이터에서 놀 텐데, 더 좋을 텐데, 넘어져도 무릎에 피 안 나고 훨씬 더 좋은데, 과거의 나를 보면서 얼마나 현타가 올지. 정말 이 감수성, 감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판잣집에서 아파트 입주하는데 인생 역전하는데 값어치가 개떡상 하는 건데, 판잣집은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아파트 개떡상 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개발은 보조는 선, 딱 언더도그마죠. 약자는 선이고 부자는 악하다 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주력 갬성이었습니다. 임창정은 철거하는 용역을 상대로 뒤치기도 해. 원래는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들어갔다가 재개발 반대하는 주민들이랑 친해지면서 재개발을 막는 비대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개봉한 신과 함께 2를 보더라도 재개발은 그냥 악입니다. 재개발한다고 철거 용역들이 들이닥치더라고. 쥐꼬리만한 보상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아니, 이게 반대를 하니까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받죠. 청산을 당하는 거지. 반대 안 하면 아파트를 받아요. 반대 안 하면 중간에 팔아도 되잖아. 피 받고. 결국에는 성주신 재개발돼서 소멸해. 재개발이 신마저 소멸시킵니다. 재개발이 완전히 악마죠. 2018년 개봉한 염력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상인들이 권리금 내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 못 받으니까, 그리고 장사를 또 못하니까 생존투쟁을 했던 거예요. 여기 집주인들은 계속 늘어지면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고 분담금 계속 올라갈 텐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 내 건데. 근데 세입자가 생존투쟁을 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고, 뭐 세입자들도 힘들고. 여기가 용산 4구역. 용산 센트럴파크 2009년이죠. 용산 참사가. 그 이후로 사업이 계속 멈추고 202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됐죠. 여기 아이들 미연 50억이 매수했다고 해요. 저는 현금으로 여기를. 염력 영화를 보시면은 무슨 포크레인이 탱크야. 그리고 공권력, 경찰, 집주인들은 악마처럼 묘사를 했어요. 세입자들은 약자, 피해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빨리 피하세요. 이 포크레인 보십시오. 살벌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내리칠 것 같은 그러한 구도 연출. 여기서도 역시나 재개발은 악이고 보조는 선이다. 그 당시 분위기가 느껴지죠? 어땠는지, 재개발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용산 참사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죽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크게 바꿔놓았고 정비구역 해제 정책 강력한 명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초기 단계부터 주민 동의율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반대 25%면은 신통을 선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 잘 보면은 15%만 넘어가도 신통 후보지 선정을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후보지 선정을 해주더라도 반대하는 주민이 생기면은 갑자기 취소시켜. 간대매 공원 후보지 선정됐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후보지 철회가 됐어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밀어주지 않겠다. 서울시의 그런 입장입니다. 과거의 부작용을 알고 있어요. 시대가 변했어. 지금은 강제 철거 용납됩니까? 용납이 돼요. 시대가 완전 변했는데 절대 이러한 방식은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억지로 추진한다?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지금은. 이러한 구조가 됐어. 자, 세 번째는 앞으로 정책 방향이 사업 중단이 아니라 조건부 허용,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장 누가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 참여, 연대, 민생 이러한 가치를 내건 정당이 서울시장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자체를 막기보다는 이러한 방식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도 공공성 강화를 합니다. 소셜 믹스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대신에 임대주택 비율을 확 늘리고 기부 체납을 확 늘려서 공공시설을 많이 넣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오세훈 서울시장도 왜 이렇게 소셜 믹스를 하느냐 사람들이 비판들을 하는데 지금을 쭉 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일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하지만 사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직권 해제가 됐던 과거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성격이 전혀 다른 리스크입니다. 사업이 아예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기보다는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겠구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 걱정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접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들이 많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신통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들 원해서 똘똘 뭉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이거를 무작정 해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민들이 원하는데. 과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철거 용역, 용산 참사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과거는 긴 하락장을 겪으면서 사업성마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분담금 계속 올라가잖아. 비료율 계속 떨어지잖아. 따라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명분이 당시에는 충분히 존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과거처럼 무차별적으로 정비구역을 막 해지하고 이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임대주택 비율 많이 늘리고 공공기업 수준 좀 빡세게 하고 뭐 이 정도지 않을까. 근데 분담금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 외곽지역, 분담금 납부하기 어려운 동네들 같은 경우는 사업 진척이 꺾일 수도 있겠죠. 분담금이 7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빌라가 3억인데 7억, 주변 시세가 막 11억, 12억이야. 10억이면 간당간당하게 사업 의지가 있지만 갑자기 분담금이 8억, 9억, 그럼 12억이야. 주변 시세랑 별반 차이가 없어. 굳이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생기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충분히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은 진행이 될 수 있어도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임대주택도 한강뷰 배정, 9월부터 공개 추첨 안 하면 재건축 불허하겠다. 이런 게 더 세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말이 되나? 왜냐하면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돈을 따로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건축비는 일반 건축비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지을 수가 없어. 내 집의 품질이 떨어지잖아. 표준 건축비는 정부에서 딱 정해준 건축비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조합원이 나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딱 정해준 가이드라인, 그 가격 이내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따로 떨어뜨려서 지어야지. 조합원들이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같은 동에 배정을 한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재 기준으로 평당 790만 원입니다. 표준 건축비 기준으로 건설비가 책정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건설비가 1000만 원 훌쩍 넘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1550, 1150, 1120, 1070, 1050, 1000만 원 요즘엔 훌쩍 넘어요.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결국 평당 2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돼. 25평 한 채 지을 때마다 1억씩 적자야. 같이 섞여서 지으면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 분담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조합원들 손해보고 지으라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여기저기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또 한강뷰 기회 비용도 상실되죠. 이거를 일반 분양으로 팔았으면 분담금 낮출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 비용 차이가 결국 조합이 부담하게 되고 분담금으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정비사업을 볼 때 사업이 해지되느냐, 단순히 이 걱정보다는 어떤 조건으로 진행되느냐,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극초기는 더더더 분담금을 더 납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조합원이 많은 상급지 투자해야 되지 않나. 분담금 1억, 2억만 올라가도 사업이 멈추는 곳들이 있어요. 단 몇 천만 원에 예민한 곳들이 있어요.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비대위 생기고 조합장 잘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상급지는 좀 덜해요. 그나마 여유들이 있으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진행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서울시장이 바뀌면 잘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